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상질건설이라든지 포바이포라든지 삼육물산까지 이제 대선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놓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5월달이 되면은 또 정말 1위 할 만큼 크게 갈 만한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뉴욕 증시를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뉴욕 증시를 우리가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2.74%, 뭐 다우지수, S&P 500 뭐 꾸준히 다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세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2% 이상 상승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특히나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리 3거래 연속으로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장의 악재가 사라지고 있죠. 기존 악재가 뭐였습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심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입장에선 누구랑 관세 협상을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과 좋게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국은 물음표를 날리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대한 이 관세 부과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변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다만 어찌됐든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 불확실성이 잦아들고 있고, 중국이 중국 외교부는 내가 아는 바로 양측은 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 또는 협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쐐기를 박는 느낌으로다가 또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누구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연준이 6월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금리 인하 시사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열어두죠. 그러면서 지금 증시는 상방 흐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전체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흐름을 또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코스피를 또 정리 안 했구나. 자, 일단 코스피의 이제 흐름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유럽 증시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코스피도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 이상대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약 저항 구간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완전 이 악재 해소가 아닌 불안정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들은 바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나오니까 불확실 속에서 지금 약간은 저항을 맞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만 좀 들어와주면서 강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이 외국인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보다시피 외국인의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지금 돌파쇼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 사실 끝났죠. 다음 주에 이런 흐름, 삼각 수렴대를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의 V자 반등이 되었던지 단기 이런 반등 조정이 상승되었던지 충분한 반등 흐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대선 수혜를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다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예요. 사실 자이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5월부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먹는 비만약에 대한 뭐 반사이익이라든지 마이크로투나노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관세 철회를 결정하면서 이게 단기간에 이제 순간적으로 쏘아 올리는 이런 모멘트 나와줬습니다. 그 외에 모든 관련주라든지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 뭐였어요? 철저하게 대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선. 왜 그러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뉴스가 뭐가 나왔냐고 하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3자 대결했더니 50%가 넘는 근접한 이제 이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후보와 맞붙어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할 거다. 라는 이런 뉴스 결과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뭐가 부각이 됩니까? 어대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는 이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관련주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왜? 사실상의 원래 대선이라는 거는 5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면 알겠지만 대선이라는 것의 사이클이 5년을 주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통상 5년의 주기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한 3년 차쯤부터 해가지고 지금 관련 수혜주들이 서로 해먹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기존에 원래 내가 뭐 수익률을 봐야 되는 게 원래 주식의 차트가 이런 대선 관련 수혜주들이 한 3년 차를 남겨놓고 어떻게 하느냐. 올렸다가 눌렸다가 올렸다가 눌렸다가 올렸다가 여기서 죽이고 이렇게 무너지죠. 보통 이게 대선의 차트예요. 근데 이 앞에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할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다이렉트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먹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다? 이재명 전 대표가 어대명이라는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해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 특히나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어요. 6월 3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4월도 다음 주를 제외하면 이제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4월도 다음 주 뭐 한 2, 3거래일 제외하면 없는 거고요.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도 사실상에 지금 거의 첫 주는 없다라고 봤을 때 이 공휴일이고 다 치면은 지금 남은 거래일이 사실상에 20거래일에서 한 25거래일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얼마? 5년 동안, 5년에서 이제 3년 차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걸 단 25일 만에 끌어올려야 돼요. 얼마나 해먹어야 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5월 달에는 대선이 아닌 다른 종목들은 갈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말 뭐 갑작스럽게 뭐 임상 3상 기술 이전 수출 뭐 엄청 큰 계약 체결, 갑자기 엔비디아에 뭐 납품을 했는데 그게 진짜 뭐 몇 조 단위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5월 달에 그냥 작은 계약 가지고서는 그 관련 수혜주에 수급이 붙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5월 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대선 관련 수혜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5월 달 내내 여러분들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혜주를 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싫다가 아니고 주식이라는 건 뭐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각각 후보자를 어쨌든 당마다 한 명씩 내요. 그러면은 지지율이 아무리 격차가 나도 이 사람이 1%, 2% 올랐다 할 때마다 관련 수준이 급등하기도 하고요. 한 명 한 명씩 돌려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 이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지금 보면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와 이렇게 뭐 지지율이 뭐 앞선다라고 했을 때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준도 올라가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준도 올라갔던 이유가 각각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4월 달엔 누가 다 해먹었어요? 어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재명인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전 대표 관련 수주들이 다 해먹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관련되는 수주들이 올라간 게 없어요. 왜 못 올라갔느냐? 아까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어대명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경선에서 누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후보자 관련주를 샀더니 갑자기 경선 떨어졌어. 하한가 랠리 가겠죠. 하한가 랠리.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뭐 경선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자진 포기하면서 단일화하겠다. 그냥 하한가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관련 수혜주들은 지금 건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뭐냐, 국민의힘의 2차 경선 선거의단이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2명으로 압축하는데 언제? 29일이죠.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요 29일에 이미 확정이 돼요. 그럼 이제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은 그 후보자 관련 수혜주가 쭉쭉쭉쭉 날아갈 겁니다. 뭐 여당 후보 누구 나오는 순간, 뉴스 속보로 누가 뽑혔다 누가 됐다 나오는 순간 관련 수혜주들 다음날 점 박아 놓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3일 최종 후보가 선출되죠. 그러니까 점을 박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싫다, 민주당 거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한 번씩 해 먹는 걸 봤을 땐 4월 내내 이재명 전 대표라고 하면은 5월 달에는 후보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국민의힘 관련되어 있는 이 공약 수혜수가 제일 크게 올라가는 게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필이면 또 오늘 또 공약을 걸죠. 어떤 공약이 나오느냐? 가상화폐에 대한 공약이에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하겠다. 가상화폐 대선 공약을 당 공약으로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누가 아니라 당 공약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이제 누가 당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누가 경선에서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미 일단 움직이고 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워, 블록체인 쭉쭉 넘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공약,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약이 뭐 국민의 힘이 당 공약으로서 내건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사실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20, 30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후보자가 안 하면 나가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은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규제를 미국만큼 풀 것이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뭐하고 있다? 당대표도 뭐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는 잘 살기에는 놓치는 거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강에 올라온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을 제외한 3인이 뭐하고 있다? 지금 3인이 가상자산에 적극 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주당까지 4월 24일 뉴스죠. 이제 뭐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했다라는, 발의 초읽기. 그래서 민명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과거 3월 달부터 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한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포함한다면서 검토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는 건 사실상 여야 모두의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메리트가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갤럭시 SM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 보면 뭐다? 최근에 움직였던 게 이재명 전 대표가 뭐한다? 대선 예비 후보가 이제 16일 조기 대선용 싱크테크 출범을 앞두고 토큰증권 관담회 주최 교수가 뭐 쭉쭉 참여했다. 그래서 토큰 관련되어 있는 이런 디지털 자산, 민주당으로도 엮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 야당 이 모든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 디지털 자산, 갤럭시아 SM도 한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소개시켜 드렸죠.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 비트코인으로 블록체인으로 엮이는 기업이 갤럭시아 SM입니다.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20년간 박스권을 행보했기 때문에 이 4,000원을 강하게 뚫어냈을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진짜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의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